들여다봤습니다. 이른 아침, 박유덕 씨가 집을 나섭니다. 지방 공연 때 사용할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박 씨는 이어폰을 낀 채 악보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불렀던 노래지만 녹음 과정에선 작은 실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리듬 줄 수 있을까? 음정 약간 떨어지거든? 네네.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맨 마지막. 여기. 여기서 조금만 더 리드미컬하게 가봐. 3시간 동안 부르고 또 부른 끝에 녹음을 겨우 마치고 이번엔 극장으로 향합니다. 대기실에 도착하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이거 내가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했다니까. 어제 출근 안 했잖아. 누가 준 거야? 뜻밖의 팬레터.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하지만 여유를 부릴 틈도 없이 곧바로 발성 연습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공연 시간. 주인공인 의사 지킬의 솔로로 공연이 시작되고 관객을 숨죽이게 하는 슬픈 곡조가 끝날 무렵 앙상블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어지럽게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주인공을 둘러싸더니 합창으로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 가운데 올해 경력 10년 차 30살의 앙상블 배우 박유덕 씨도 보입니다. 박 씨는 이 뮤지컬에서 4개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 선 지 벌써 9달. 노래 하나하나를 거의 1000번 넘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 1000번은 넘은 것 같은데요? 툭 치면 나오는 정도? 뜨거운 조명 아래 두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박 씨의 온몸은 흠뻑 땀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녹음부터 발성 연습, 리허설과 본무대 공연까지 오늘 하루 꼬박 10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박 씨가 받은 돈은 6만 원. 그런데 박 씨는 이 업계에서 다른 배우들에 비해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형 뮤지컬에 설 수 있었던 데다 지난 9달 동안 출연료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연습만 하다 돈도 못 받고 극단을 내쫓기듯 나와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쓸게. 그렇게 2주, 3주가 흘렀어요. 연습을 계속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근데 갑자기 그분께서 배우들을 자르시더라고요. 일반 호프집에서 서빙도 했었고, 그리고 큰 컨벤션 센터 웨딩홀에서 그 뷔페 그것도 했었었고.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한 겹 한 겹 썰어 나갑니다. 진지한 눈빛과 손놀림. 하지만 솜씨는 영 시원치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께가 똑같아야 돼. 지금 이건 얇고 이건 두껍고 이게 딱 좋고 하거든요. 네. 올해 30살 김태균 씨가 이 고깃집에서 일한 지는 이제 2주. 주문 받는 것부터 음식 나르는 일까지 모두 서툰 김 씨는 얼마 전까지 뮤지컬 무대에 섰던 앙상블 배우입니다. 전문 배우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통해서 알았죠. 식당에서 그냥 춤을 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뭔가 다르구나. 지난 2004년 42번가를 시작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대형 뮤지컬에서 활약해왔지만 그는 올해 초부터 잠시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거 본인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무대 체질이라는 김 씨가 무대를 떠난 이유는 역시 생활비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여기저기서 공연을 하고 번 돈은 최저임금 수준인 1000만 원 남짓.
더군다나 뮤지컬은 연습이 길고 힘들어서 한 번 공연에 들어가면 다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작품을 저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꾸준히 작품이 운이 없어서든 또는 뭐가 안 돼서든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많은 앙상블 배우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마련한 뒤 다시 뮤지컬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서 한다는 거, 돈을 못 받아도 울면서라도 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직업에 대한 최대의 큰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잠시 접어두는 거지만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모자란 출연료지만 이마저도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공연장.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무언가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공연장 입구에 세워진 철제봉을 들고 다시 달려듭니다. 출연료 200만 원을 받지 못한 뮤지컬 배우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공연기획사 간부가 쇠망치를 휘두른 겁니다. 망치를 오른손으로 꺼내고 이 손으로 제 목을 아마 4-5대 정도는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제작사들이 출연료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일은 비단 무명 배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넉 달째 장기 공연 중이던 브로드웨이 42번가. 당시 뮤지컬의 주연 배우는 스타급 연기자인 김범래 씨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측이 약속된 출연료 지급을 계속 미루자 주연 배우인 김 씨는 공연 직전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800명의 관객이 공연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고 출연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김 씨는 이후 다른 작품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한동안 불이익을 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계속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오디션을 보는 직업이니까요. 그것에 제작자들의 입김도 들어가고. 뮤지컬은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배우들에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달 중순 공연 한 달 만에 막을 내린 한 창작 뮤지컬. 영화를 소재로 한 줄거리에 아이돌 스타까지 가세했지만 흥행엔 실패했습니다. 당초 제작사는 공연 중간에 60%, 막을 내린 뒤 나머지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배우들과 계약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믿자 하고 전화하는 거. 근데 전화를 연락이 안 되죠. 이처럼 국내 뮤지컬계에선 막을 내린 뒤에야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정산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 뮤지컬 작품에 들어가야 되는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시고 일단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면 공연이 잘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 수입이 있겠지. 그럼 그걸로 개런티를 지급하면 되겠지라는. 문제는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1년이면 서울에서만 160편이나 되는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지만 이 중에 흥행작은 불과 4-5개. 뮤지컬이 돈이 된다 싶자 많은 제작사들이 일단 공연을 시작하고는 흥행이 안 되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들의 출연료를 떼어먹고 막을 내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작품 수로 보면 그 브로드웨이보다 더 많은 건데 제작 편수의 좀 90% 정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 뮤지컬계에 배우 등급에 따른 표준 계약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연 중엔 극단에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이들에겐 최저임금의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떼인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각자 알아서 소송을 하는 것뿐입니다.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들 한 명씩 들어가서 한 명의 의견으로 그 모든 계약서를 바꿔버리기에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하죠.
뮤지컬 실패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앙상블 배우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 뮤지컬을 향한 배우들의 열정이 업계의 한탕주의 풍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고 너무 이게 또 뭔가 예술을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관객과의 약속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배우들은 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서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악용하는 그런 기획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뮤지컬 외에 다른 장르의 조연 배우들은 어떤 사정일까? 사극 드라마 제작 현장. 주연은 물론 단역과 보조 출연자 등 많은 연기자들이 함께 출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역과 보조 출연자들은 모두 등급에 따라 출연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 시간은 물론 지방 촬영이냐 야간 촬영이냐에 따라서도 최소 얼마의 돈을 받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형태조차도 처음에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씩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출연료 체불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엔 그나마 출연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돼 있는 겁니다. 뮤지컬의 메카,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등 많은 공연장과 배우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된 표준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달하는 이 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은 물론 위험수당과 공연이 없을 때 받는 실업수당의 기준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또 흥행에 실패했을 때 출연료를 떼먹는 일이 없도록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막을 내리기 2주 전에는 배우한테 고지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주치의 최저임금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배우 조합에 예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대학로의 한 공연장. 무명의 앙상블 배우부터 친숙한 유명 뮤지컬 스타까지 모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국뮤지컬협회 내에 배우 분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어 현실과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제작 관행 때문에 상처받는 배우들의 동료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현재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국내 뮤지컬의 연간 매출액은 2,500억 원. 최근엔 일본에 수출되는 한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명 배우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공은 건강한 모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죠. 양질의 콘텐츠를 많은 돈을 내고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뮤지컬계에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이들이 무대를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뮤지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지 모릅니다.